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덜 춥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덜 춥겠지만 여전히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이 0.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이 영하 2도, 경주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 4도, 포항과 울진 5도 선에 머물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군사용 비상활주로가 44년 만에 폐쇄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죽변면 일대는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상활주로 이전 지역인 기성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손병복 군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978년 조성에 운영해온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를 44년 만에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비상활주로는 인접한 한울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2015년부터 집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군민들이 일단 개발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이 돼 있고 또 울진군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데 다른 이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중지가 돼 있어 가지고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련 기관들을 중재해 7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없어지면 죽변면에는 13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국가산업단지나 관광시설이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죽변면의 활주로를 폐쇄하는 대신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울진 비행장을 새로운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 비행장을 예비 항공 작전 기지로 지정하고 울진군은 대체 시설 조성, 한수원은 관련 비용 부담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비상활주로가 옮겨갈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울진 비행장이 비행훈련원으로 사용돼 심각한 소음 피해를 발생시켜 왔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비상활주로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손병복 울진군수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수는 우리 면민들로 봤을 때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과 합의를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군수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비상활주로 폐쇄와 이전 문제가 자칫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포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쟁 상대는 대구와 대전,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인데요. 포항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곡동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창업한 스트라드 비전. 이 회사는 8년 만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해 3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싸움에 저희도 연 한 5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AI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도 지역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이미 유무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는데 이를 저희가 포항 테크노파크 그리고 7곡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와 함께 현재까지 만들어 왔고 이처럼 여러 디지털 기업들이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고 포항 공대 안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포항을 선택했고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포항에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을 앞두고 현장 확인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스텍을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과 애플이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또 포항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대구, 대전, 제주 등 광역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포항도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른 데 역량이 안 되는데 해봐야 결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처럼 이런 가능성이 많은 데를 붙여서 이 효과가 크게,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도록. 미국 실리콘밸리는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애플도 당초 포항을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 실사 후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480억 원을 투입해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포항에 내려와 충분히 둘러보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선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카페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우유팩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유팩은 잘 모으기만 하면 손쉽게 휴지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우유팩 자원순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부재료로 우유가 많이 사용되는 카페에서는 매주 200개에 달하는 우유팩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 가정집의 무려 10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사업장들이 우유팩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 체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백 개씩 나오는 우유팩을 어떻게 버릴지 마땅한 방법조차 포항시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절차들은 없었고 각자 이제 집으로 들고 가서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했었으니까 조금이 아니고 실제로는 많이 불편하죠.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9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방법을 기재한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입니다. 종이팩을 씻고 펼치고 말려서 깨끗한 상태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환경부가 종이팩을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해온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우유팩을 따로 관리하든지 말든지는 그 아파트하고 그 거래하는 재활용업체와의 관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지자체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 지자체가 결국은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수의 주민들이 어린이집과 카페를 돌면서 수백 장씩 모은 우유팩을 따로 제지 공장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 발생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비율에 불과해 전면적인 수거 체계가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우유팩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굳혀져야 이것들이 다양한 생산자든 소비자든 지자체에서 움직여지지 언제까지 저희가 이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언젠가 끝나버리면 모두 다 그냥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도 정작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세우는 일에는 지자체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청하중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2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청하중학교는 1인 1학기 교육과 연계한 오케스트라단과 과학탐구반 등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1, 2차 심사와 종합평가, 3차 동영상 자료평가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에 예정된 대구 신청사 건립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신청사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며 시청 조직 가운데 신청사 건립과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서로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신청사 건립 논의는 또다시 1년 뒤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신청사 설계비 130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올린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 9,190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청사 건립 기금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삭감된 부분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 전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한 뜻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홍 시장은 작심한 듯 자신의 SNS에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대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다. 신청사를 달서구에 짓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사 추진과 직원 9명은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잠정 폐쇄하고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4시간 전에도 대구 예산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최악인 대구 재정 상태를 시정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 썼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김용판 국회의원과 달서구 시의원들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립비 마련을 위해 건립터 일부의 매각을 추진하는 홍 시장 의견에 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 시의원들은 홍 시장이 애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생긴 일을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허시영 대구시 의원은 대구시가 건립터 매각을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도 변경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짓겠다 하는 것은 대구 랜드마크로서 신청사를 하기에는 옳지 않다.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해서 우리 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이 삭감하는 부분에 전원일치 의견을 모아주셨거든요.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 오랜 숙고 끝에 결정된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대구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민선 2기 경북체육회장 선거가 어제 안동에서 치러졌습니다. 김하영 현 경북체육회장과 김점두 전 경북체육회 부회장 이렇게 두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했는데요. 도전자 김점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장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도 체육과 정치의 분리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2기 경북체육회장에 김점두 전 경북체육회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점두 당선인은 387표 중 228표, 58%를 얻어 김하영 현 경북체육회장을 누르고 신임 경북체육회장이 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4년간입니다. 소통과 협치로 경북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북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여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그동안 지역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겸직했지만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9년 처음으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전면 도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해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체육회는 여전히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무늬만 민선회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북체육회의 올해 예산은 287억 원. 이 가운데 경상북도로부터 받는 보조금 비율은 74%, 2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후광 효과는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김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이철우 도지사 그리고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유권자에게 문자로 보내다 경북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지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명함과 공보물에 넣은 것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켜 대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정치권과 체육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군 체육회장 선거의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체육회장은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데 영주와 문경 등 12개 시군에서 후보자가 한 명만 나오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청년의 수가 들어오는 수보다 많아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경북 청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의 전출은 15만 1,149명, 전입은 14만 2,933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8,216명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청년 인구는 66만여 명으로 전체의 25.4%였는데 2037년에는 19.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9일부터 광어와 우럭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축수산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향균제로 법률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이 기존 33종에서 80종으로 확대됩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양식수산물에 대한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9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경북 대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에선 공사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연탄 나눔과 무료급식 지원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박물관 소장 도서를 일반 관람객이 열람할 수 있는 신라 천년서고를 개관했습니다. 신라 천년서고는 옛 수장고를 새로 고친 것으로 국내외 전시 도록과 신라, 경주학 관련 도서들을 볼 수 있으며 독서 편의시설과 전문 연구자를 위한 개인 열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덜 춥겠지만 여전히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이 0.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이 영하 2도, 경주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 4도, 포항과 울진 5도 선에 머물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